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민주당은요,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말씀해 주셨다시피 송석준 의원 제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소영 의원 등 당 일각에서는요, 이게 좀 과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명인의 마을 등 지지자들은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고위원 선거와 연관짓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주 후보가 초반에 정신나간 국민의힘 한번 했다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 표를 많이 나거든요. 고발을 많이 나가시고 표를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연결시키고 네.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오직 그냥 그 개딸들에게 자기의 투쟁성만 보이려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전 의원은요, 마음을 비웠다고는 하는데 최고위원에 나선 김병주 의원을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현재 누적 득표율 3위인데 이 발언으로 지지자들 마음을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본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을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속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정신 나갔죠.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국방부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주 의원. 네, 김병주 의원의 이 정신이 나갔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요. 김병주 의원은 끝까지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현희 의원도 이런 거 비슷한 사례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세법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그날의 어떤 상황이나 경위 그리고 그 발언을 굳이 정무위의 소관상을 법사위에 한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네. 당일 사실 이게 정무위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여당 이 정무위원장이신데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의 진위와 관련된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현희 위원이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시작했고 연결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이 저런 방식으로 격하게 일종의 도발적 발언하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걸 당일 법사위 진행 과정을 쭉 보면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떤 강성 당원들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됩니다. 실제 당원들 중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당 또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에 열광하는 당원들도 있지만 이렇게 과한 발언은 또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걸 의도해서 계산해서 이게 무조건 나한테 유리할 것이다. 또 김병주 의원 같은 게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정말 그러셨을까요? 전현희 의원을 아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 평가도 그렇고 당일의 상황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략적인 이 공세를 받을 문제는 적어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도한 건 아니고 정략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런 평가를 주신 건데 전 의원은요. 현재 누적 득표율 6위입니다. 여성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현주 의원이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도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맞죠.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위와 6위가 계속해서 선거를 치르면서 좀 뒤바뀌기도 하고 워낙 이제 선거가 접전이고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5, 6위 자리가 굉장히 좀 치열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어떤 전당대회를 겨냥한
좀 전략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현희 의원께서 이제 과거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셨고 국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처 하나 안에서는 굉장히 좀 고위직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일도 회의를 할 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분명히 남들과는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할 때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사의 죽음에 대해서 네. 당연히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힘 측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뭐 이 국장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 기여한 바가 없느냐 이런 비판을 직면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어떤 주도 면밀하게 계산돼서 계획하에 이루어진 전당대회를 겨냥하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대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이현주 의원 CG로 보셨지만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권유로 복당이 되기는 했지만요. 홍석준 전 의원 예. 탈당 전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탈당한 이후에 굉장히 말이 좀 셌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행사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 굉장히 발언이 좀 셌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복당이 가능할까? 복당 문제부터도 생각을 했는데 예. 복당이 되고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특히 지금 또 최고위원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이 있는 게 상당히 좀 의외다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연 전현희 의원이 이런 어떤 그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면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런 어떤 극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과 사과가 뒤따라야 될 문제지 반드시 이렇게 김병주 의원의 이런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전현희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극언을 했을 때만 비판을 받는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이라도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진영을 넘어서 이런 극단적인 어떤 이야기, 말이 나왔을 때는 예. 자당도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저는 있어야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